looking like this? Tell me, am I looking like this in my world? Swinging swag, do you understand what I'm talking about?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봄의 불청객이라고도 불리는 춘곤증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춘곤증은요, 봄철에 이렇게 따뜻한 바람이 불어오게 되고, 이제 온도가 높아지게 되면 자주 피곤해지고, 오후 되면 막 졸립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럴 때 이제 이런 증상을 춘곤증이라고 부르는데요. 소화도 잘 안 돼. 그 다음에 업무 일상에도 약간 의욕이 없고, 짜증이나 이런 거, 그런 증상들을 이제 춘곤증이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은요, 의학적인 용어는 아니라고 해요. 계절의 변화에 우리 몸이 적응을 잘 못해서 생기는 일시적인 증상으로 분류를 하고 있고요. 그냥 봄철에 흔히 느끼는 피로 증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세하게 그럼 증상이 뭐가 있냐고 정리를 해보면, 나른하게 이렇게 몰려오는 피로감이라든지 졸음, 집중력이 약간 저하가 되고요. 권태감, 식욕 부진, 소화 불량, 현기증, 더 나아가면 두통이라든지 불면증으로도 나타납니다. 충분히 잤는데도 오후에 졸음이 온다, 업무가 잘 안 된다 라고 하는 거는 이제 겨울 동안에 활동을 많이 안 했잖아요, 인체가. 근데 이 신진계사 기능들이 봄을 맞아서 활발해지기 때문에 이제 생기는 피로 증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의학적인 용어는 아니고요, 자연스러운 생리현상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질병이 아니에요. 그래서 1에서 한 3주 정도 지나면은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게 사실 맞는데, 만약에 증상이 좀 지속된다 하면 병원 진료를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춘곤증이 아닐 수가 있거든요. 나중에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게 만성 피로라든지 수면 장애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잘 살펴보실 필요가 있어요. 원인으로 한번 볼게요. 신체의 생리적인 불균형 상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게 춘곤증의 원인으로는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던 이 추위에 익숙해 있던 인체가 신진계사 기능들이 이제 환경의 어떤 온도에 맞춰지는 적응기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적응기간은 한 2에서 3주 정도가 필요한데요. 이제 이 기간에는 이제 쉽게 피로를 느끼고 지치는 거죠. 두 번째로는 활동량의 변화인데요. 봄이 되면은 이제 낮의 길이가 많이 길어집니다. 지금 많이 긴 거 느끼시죠? 그러니까 예전보다는 해가 늦게 지고요. 새벽에 일찍 동이 트는데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수면 시간이 자연스럽게 겨울보다는 줄어들게 되고, 저녁 늦게까지 야외 활동을 많이 하게 됨으로써 몸이 쉽게 피곤해지는 거죠. 또한 영양이 이제 영양을 몸속에서 많이 필요로 합니다. 이제 신진대사가 활발해지고 활동이 많아지니까 당연히 필요하는 영양분이 많아지겠죠. 그래서 비타민, B1, C 이런 게 필요하게 되고요. 근데 이때 이제 이 비타민이 충족이 되지 않으면 춘곤증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스트레스는요, 이제 우리가 봄 되면 새롭게 뭔가를 많이 시작하시죠? 졸업이 있고, 입학이 있고, 취직이 있고, 이런데요. 이런 생활 환경에 많은 변화가 있기 때문에 이제 자연스럽게 스트레스도 많이 생기고요. 이 스트레스로 인해서 몸이 피로함을 더 많이 느끼게 됩니다. 춘곤증 이외에도 만약에 이 춘곤증 때문에 충분히 휴식을 취했는데도 지속적으로 피로하다 하면 다른 원인을 의심해 봐야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보통 4주 이상 이 피로가 지속되면은 생길 수 있는 증상, 이제 어떤 질병으로 본다면 간염, 빈혈, 갑상선 질환, 우울증 같은 걸로 이제 의심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병원을 가서 정확한 진단을 받으시는 게 좋은데요. 이 만성 피로 증후군도 의심해 볼 수가 있어요. 거기에 나온 증상들이 지금 여기에 사진으로 나오는 이런 증상들이죠. 혹시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해당이 되시는지 한번 보실 필요도 있으실 것 같아요. 이 춘곤증을 잘 다스리지 않으면요, 어떤 위험성이 있냐면 사실 4월에 졸음 운전사고가 아주 많다고 합니다.
특히 이 1월과 비교를 해봤을 때는 한 거의 2배 가까이 4월에 더 많고요. 시간대로 보면은 점심 식사 후에 한 오후 2시에서 4시 사이로 집중이 된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장거리 운전하실 때 항상 이 시기가 되면은 휴게소라든지 졸음 쉼터에서 충분히 휴식을 하시고 또 잠도 잘 충분히 주무신 다음에 이렇게 움직이시고 활동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충곤증을 줄이고 예방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잠을 충분히 자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수면 시간은 하루 7에서 8시간 정도가 가장 적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밤잠을 설쳐서 뭐 약간 피로하다 하실 때는 점심 식사 후에 한 15분에서 30분 정도요. 낮잠을 주무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는 있는데 너무 많이 주무시면 안 돼요. 그러면 밤에 숙면을 취하기 어려워지니까 딱 적당한 시간 15분 에서 30분 정도가 중요하고요. 근데 특히 또 졸음이 온다고 커피를 너무 많이 마시는 건 조금 자제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음주 흡연하는 것도 오히려 피곤을 가속화시키는 거기 때문에 주의하면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자세하게 어떤 예방을 할 수 있는가를 한번 봅시다. 첫 번째는 음식으로 다스리는 건데요. 제철 음식인 딸기는 비타민C가 풍부하기 때문에 피로 회복에 아주 좋다고 하고요. 눈의 피로와 시력 보호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그 에너지 회복하는 게 좋다. 이게 나와있죠. 딸기는 원래 그 봄에서 제일 중요한 게 면역력이 떨어진다는 건데 면역력 강화시키는 방법 중에 제일 쉬운 방법이 뭐냐면 제철 음식을 드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드시면 좋겠죠. 다음으로는 냉이와 달래, 쑥 같은 제철 봄나물을 드시는 겁니다. 역시 이 채소 안에는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하고요. 그리고 그 혈액순환을 좋게 하기 때문에 딱 지금 면역력이 떨어지는 지금 시기에는 제일 중요한 음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따로따로 드시기 힘드시면 비빔밥으로 드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비빔밥 좋아하니까요. 다음으로는 오미자인데 오미자는 신맛이 있잖아요. 이게 신맛이 식욕을 돋구고 신진대사를 활성화시키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유기산 성분이 풍부하게 있기 때문에 이 기운을 강화시키는데 특히 효과가 좋고요. 그리고 신진대사에서 각종 노폐물의 배출을 촉진하는 역할을 또 오미자가 하게 돼요. 그리고 그 공부하시는 분들 좀 드시면 좋은 게 이 뇌기능 활성에도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오미자차 한 잔 마시고 공부하고 이러면 졸음도 방지하고 집중력도 더 좋게 할 수 있습니다. 녹차도 도움이 되는데 이 녹차에도 비타민, 미네랄 있고요. 기억력과 집중력을 높이는 활동도 돕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드시면 좋겠습니다. 커피보다 녹차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정리를 해보자면 대체로 봄철에는 이 비타민의 소모량이 3배에서 5배가 많아져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입맛이 떨어지죠. 그래서 이 비타민 B라든지 면역력을 돕는 비타민 C가 많이 포함된 채소와 과일을 먹는 게 좋으시고, 그다음에 비타민 B1은 여기 견과류 등에 많아요. 견과류 드시고요. 그리고 그 새끼 식사를 골고루 먹는 게 중요하고 아침 식사를 절대 거르지 않는 게 충곤증 예방에는 좋습니다. 음식을 이야기해 봤고요. 그 다음에 지압법이 있는데 용천혈을 자극을 해주는 방법입니다. 그 발밑에요. 골프공 크기의 딱딱한 물건을 두고 지압하듯이 발바닥을 자극을 하시면 이 용천혈이 기혈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피로를 해소하는 위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좋아요. 그 몸이 가벼워지고 그 피로가 풀리고 몸속 노폐물 배출을 촉진하는 역할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 방송 보실 때도 그냥 보시지 마시고 용천혈을 자극하면서 보시면 좀 피로도를 쉽게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꿀팁 아닌가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스트레칭이 있죠. 스트레칭은 뭐 책상 앞에 앉으실 때라든지 그냥 길거리에 가실 때 아니면 침대에서 자기 전에 일어나셨을 때 언제든지 하시면 좋은 거니까 우리가 몸을 약간 이렇게
릴렉스 이완시키는 효과로는 사실 스트레칭만 한 게 없죠. 자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요. 머리 두드리는 이 지압법은 뇌 쪽이랑 이쪽 머리에 혈액순환을 좋게 하는 거니까 정말 중요해요.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봄이라서 피곤하면 단순히 춘곤증이라고 생각하시는데요. 그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낮에 과도하게 졸음이 쏟아지는 이 현상이 2주 이상 지속이 되면 이건 수면장애인가 아닌지 검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수면장애는 춘곤증과는 구별되는 뚜렷한 증상이 있고요. 이제 그런 증상은 사람마다 다르긴 한데, 그걸 좀 예방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수면 위생을 지키는 습관이 필요하고, 잠자리를 하실 때 TV라든지 독서, 그 다음에 스마트폰을 계속 보시면서 주무시는 건 사실 조금 지양하시는 게 좋아요. 그렇게 되면 잠을 자게 되기가 힘들거든요. 미국 ATS가 권고하는 건강 유지에 필요한 적절한 수면 시간은 7시간에서 9시간 사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요, 연구가 있었는데요. 건강검진자 약 47,0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심장 건강을 위한 수면 시간은 7시간이 적절하다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수면이라는 게 개인 차이는 있지만요. 성인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7시간은 자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데요. 근데 문제는 너무 많이 자도 문제예요. 이것도 역시 우리나라 강북 병원에서 조사를 했는데 7시간 자는 사람에 비해서요. 5시간 이하 자는 사람은 심근경색의 위험이 높다라고 했고요. 9시간 이상 더 많이 자는 사람도 역시 높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일 적정한 게 7시간에서 9시간 이내라는 거죠. 저 같은 경우도 7시간은 자려고 해요. 사실 요즘에 봄이라서 그런지 뭐 좀 잠이 잘 깰 때가 있는데, 그래서 최근에는 사실 저도 5시간 잘 때도 있고 6시간 자서 그냥 일어날 때도 있는데요. 평상시에는 저는 7시간은 지키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니까 일찍 눈이 떠지면 7시간 자야지 하고 조금 더 자려고 노력하고, 좀 많이 자면 오늘 좀 많이 잤네? 약간 그럴 때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적절한 수면 시간은 과연 언제가 되는지, 어느 정도 잤을 때 내 몸이 좀 견뎌지는지, 하루 활동을 잘 할 수 있는지 한번 내 몸에 관심을 기울이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활기차게 우리 아프지 말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이렇게 현명한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